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쇼피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품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품 등록 전에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판매 금지 품목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샵을 세팅을 하시고 판매할 그 상품 이미지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상품을 미리 사진 찍어 놓으시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냥 온라인에서 있는 그런 상품들을 내가 좀 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캡처도 무방은 합니다만, 좀 깨끗한 이미지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 상품 정보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상품명은 미리 사전에 어떤 상품명으로 할 건지 하시는데, 상품명 잡는 것도 이제 좀 이렇게 요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쇼피에서 이렇게 이렇게 상품명을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가격 책정하기. 자, 가격을 좀 책정을 하시는데, 국내 배송비하고 내가 마진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익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져가실 건지 좀 이렇게 포함하셔서 상품 가격에 기입을 하시는데, 요즘은 이렇게 마케팅 비용도 같이 여기에 녹이셔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도 어느 정도 녹이시고, 가격을 측정하시고, 상품 무게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상품 무게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오류가 좀 있고 그러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배송비에서 이제 다 까지는 그런 상황도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 무게를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라면 요거를 이제 실제 포장된 무게로 이렇게 재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리셀러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에는 좀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상품을 좀 이렇게 판매자한테 전화로 이제 물어보거나 뭐 Q&A 글을 남기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품 무게를 좀 넉넉하게 잡고 기입을 해 주시는 것을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판매 금지 목록, 이제 물류에 보낼 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상황 중에 하나예요. 자, 수화물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국가별로 좀 상의를 하고는 있지만 20kg에서 한 30kg, 대체적으로 한 30kg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피 무게는 가로 세로의 합이 60cm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실제 부피 중량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쇼핑 금지 품목이 있어요. 그 의약품 주로 이제 공통된 내용인데요. 의약품, 뭐 의료 보충제, 칼, 위조 지폐, 뭐 휴대폰, 태블릿 PC, 뭐 데스크탑, 그다음에 냉장 보관, 뭐 상할 수 있는 음식은 발송이 불가하고요. 화기성, 뭐 가스가 포함된 용기에 뭐 이런 무스나 분사형이죠. 그다음에 안개, 미스트 등도 발송이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이제 하지 말아요라고 하는, 이제 판매하지 마세요라는 이제 그런 품목이 있는 반면에 항공 화물에서 이제 이건 안 돼요라고 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다 합쳐 놓은 거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MSDS 공유 이후 이제 승인 시 박스 겉면에 그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적 가능 여부를 좀 미리 사전에, 이건 판매되는지 쇼피 물류팀, 그 쇼피코리아 그 물류팀이죠. 거기에다가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스크 관련 규정이 이제 올해죠. 그러니까 2021년 1월 11일 날 관련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고, 나는 이제 손 세정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에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항공 화물에서 실제 이제 실지를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세정제는 이제 항공화물로 이제 그러니까 반출이 어렵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세프티 마크라고 해가지고 관련 내용을 필수적으로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랑 영상을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 파일 형식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JPG, JPEG, 그 다음에 PNG 이렇게 가능하고요. 사이즈는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1024, 1024 픽셀로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합니다. 뒷배경은 항상 흰색으로 이렇게 하는 걸 좀 이렇게 하는데, 파일 크기는 한 장당 최대 2메가 이상을 넘으시면 등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미지 수량은 커버 이미지 한 개는 이제 깨끗한 걸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모습, 뒷모습, 뭐 여러 모습을 좀 이렇게 이미지를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그런 이미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 두시는 것은 좀 좋습니다. 자, 브랜드의 경우 이제 브랜드가 아니더라도요. 이제 흰 바탕에 그 노키 컷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 휴대폰 그 사진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사진처럼 이렇게 흰색 바탕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긴 상세 이미지죠. 우리 예전에 지금도 그러지만 뭐를 지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상세 이미지가 굉장히 길죠. 스크롤을 막 한참 하죠, 마우스로. 이제 그렇게는 이제 안 해요. 이 쇼핑은. 그러니까 이미지 한 8개, 9개까지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설명은 일반 텍스트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긴 상세 이미지가 이제 등록이 불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이 있다. 이 상품에 대한 영상이 있다라고 하시면 파일 형식은 MP4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30메가, 크기는 1280, 1280 픽셀로 이제 최대 크기는 이게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10초부터 60초, 그러니까 10초부터 1분까지만 가능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20초, 30초가 요 내외로 만들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영상이 있다면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명을 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 하시는데 상품명을 이제 정하실 때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브랜드명이 오겠죠. 뭐 예를 들면 여기 필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필라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상품 코드. 그러니까 내가 쓰는 상품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이름,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이 스펙이죠. 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뭐 흰색이다, 검정색이다, 뭐 이런 순서대로 간결하게 기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사이즈, 뭐 크기, 뭐 소재, 색상, 제조국, 뭐 취급시 주의사항 등 이제 그 필수 정보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품 정보란에는. 상품 정보는 일반 텍스트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별로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 해시태그까지 포함을 해서 3,000자 이내로 이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 번역기를 거의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상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 상품 이제 등록하기예요. 등록하실 때는 셀러센터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좌측 메뉴에 보시면 Add New Product라는 이제 그걸 누르시게 되면 상품명을 먼저 기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상품명도 이제 길이가 제한이 있습니다. 길이도 보면은 이제 나라별로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 나라가 좀 틀리면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게 이제 어느 정도 맞춰 주시는 게 좋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 250자까지 영어로 했을 때 250자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카테고리 설정을 하다 보면
엄한 데다가 이렇게 카테고리 설정하실 때가 있어요. 실수가 됐든 뭐 의도적으로 했든 아니든 그렇게 되시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페널티가 발생을 합니다. 페널티가 발생이 되니까 이건 좀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확한 카테고리로 가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상세한 카테고리까지 이제 다 이제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상품 이름 이제 기본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모든 국가에서는 영어로 다 작성을 하시고 대만만 재활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품 정보를 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로만 입력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미지 삽입은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설명에 관련된 URL만 삽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삽입이 가능하더라도요, 소비자가 볼 때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복사해가지고 별도로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하셔서 이제 보시고, 내가 있는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시면 브랜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없다 그러면은 노 브랜드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신규 브랜드라서 내가 이렇게 별도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처음에는 노 브랜드로 하셨다가 나중에 브랜드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때 나중에 브랜드를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 항목도 다 웬만하면 그 가급적으로 다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브랜드 등록 방법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등록은 여기 보시게 되면 브랜드라는 그 항목란이 있어요. 그 항목란에서 브랜드를 이렇게 Add a new 브랜드를 클릭을 하면 브랜드 등록 요청 페이지로 나와요. 그러면은 별표로 표시된 이제 모든 등록은 다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이제 입력을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단은 뭐 브랜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가시면 되고 노 브랜드로 가시고 자, 이제 세일즈 정보를 이제 판매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가격, 그 다음에 재고, 그 다음에 옵션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판매가 설정 툴을 참고해서 최종 판매가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쇼피에 처음 입점을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여기 가서 뭐 판매가 할 수 있는 툴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운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뭐 이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좀 몇 번 더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참고적으로 하셔가지고 판매가를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를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나는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주문 들어오는 대로 구매해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고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왜냐면 차라리 이제 솔드 아웃으로 해버리는 게 낫지. 만약에 재고를 좀 넉넉하게 넣었다가 재고가 나중에 온라인에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없어요. 그런 경우가 좀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상품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티를 하나 팔아요. 이제 상의를 파는데 상의에 뭐 검정색, 빨간색, 흰색, 회색 뭐 이런 상품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SKU 하나로 봅니다. 쇼피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옵션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이미지를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이미지 커버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그 외 나머지 8개의 그 이미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이미지가 좀 많이 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설명을 해야 되니까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볼 때.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컬러라는 게 좀 이렇게 보이죠. 요거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조금씩 틀려요. 컬러라는 부분은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옵션을 컬러라는 옵션을 넣었다라고 하면 이 컬러가 이미지별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등록이 가능하게끔 별도로 생성이 돼요. 이거는 카테고리별로 좀 다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의르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그 차트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또 하나 이렇게 별도로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카테고리별로 많이 달라지겠죠. 자, 배송 정보를 입력을 하시는데, 이 배송 정보를 입력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게를 넣겠죠. 무게를 넣게 되면, 여기서는 킬로그램 단위예요. 킬로그램 단위면, 킬로그램 단위로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파셀 사이즈가 있습니다. 파셀 사이즈. 이거는 이제 박스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를. 뭐 가로, 세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필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shipping fee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shipping fee는, 요 shipping, 그 스탠다드 익스프레스 코리아, 대부분 이렇게 돼요. 각 나라별로 조금씩 용어가 다르기는 한데, 거의 이제 스탠다드 익스프레스 코리아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네모칸으로 해가지고 쬐끄맣게 여기 연필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런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CPP 옵션 그 확인이 가능한데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I will cover 해가지고 요거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쇼피에서 지원하는 배송 지원금이죠. 리베이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무조건 무료 배송으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놔두시고요. 연필 모양의 이런 내용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설명드리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오더가 있어요. 프리오더 상품이냐 아니냐. 그러면 프리오더가 뭔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주로 이제 핸드메이드 제품이에요. 특히 뭐 작가들이 뭐 예를 들면 당신이 신청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상화를 하나 그려준다. 예를 들면 그러면 바로 초상화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뭐 사진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구 쬐끄만 가구 있죠. DIY 같은 그런 가구를 만들어 주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보내주는 그러다 보니까 2일 이내에 출고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2일 이내에는 내가 못 보내준다. 5일 이상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는 이제 별도로 프리오더 상품을 예스로 체크를 하시고 날짜를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프리오더 상품은 원래 이제 마케팅 그 캠페인이 있어요. 쇼피에서 이제 하는 그런 캠페인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쇼피 마케팅 캠페인에 그 제한할 경우 제품이 삭제가 되고 페널티가 부과되니 이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수량 제한은 처음에 이제 그 계정을 받으시게 되면 1000개까지 등록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계정을 받으시면. 근데 대부분 이제 보시게 되면 뭐 1000개까지 등록하시는 분도 있지만 1000개까지 다 등록을 다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수량이 이제 1000개니까 기준이 1000개예요. 1000개에서 10%를 넘거나 또는 수량 100개가 넘어버리게 되면 페널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00개 미만으로 맞추시던가 또는 10%를 안 넘게끔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프리오더를 이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배송 보내야 될 그 배송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막 초기에는 거의 뭐 100%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정책상 이게 바뀐 거예요. 10% 이내를 하시고 그다음에 100개 미만으로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는 이거 시켰는데 왜 빨리빨리 안 오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10% 이내로 이제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프리오더가 대부분 프리오더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프리오더가 아닌 그런 상품들은 이렇게 노후로 하시면 되고 실제 등록된 상품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은 마케팅을 전혀 등록을 안 한 그런 상태예요. 그냥 순수하게 상품 가격만 상품만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후에 다 올리시고 나서 쇼피 그 마케팅 센터로 이동하셔가지고요. 그 관련 마케팅 툴들이 있어요. 그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다 이렇게 툴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배송 처리 시스템이에요. 자, 요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SLS라고 합니다. 쇼피에서 얘기하는 쇼피 그 로지스틱 서비스라고 해서 쇼피란 국내 배송업체죠. 배송을 대행을 해주는 업체랑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이제 하는 배송 시스템을 SLS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업체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이제 두라하고 용성이라는 업체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까 챕터 1에서 말씀드렸던 그 태국 같은 경우에는 SLS 배송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쪽 회사로 배송 업체랑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두라가 이제 김포에 이제 소재해 있고요. 용성은 동탄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그 운영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운영하고요. 토요일은 오전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두 군데 다. 그래서 이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번 주인가 쇼피 그 물류센터에서 그 두라죠. 두라 업체가 이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군데로 받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김포 그 근처로 갔어요. 좀 더 넓고 좀 이렇게 쾌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물량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전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전을 했으니까 이제 주소도 옛날 구주소로 보내시면 안 되고 이제 신 주소로 지금부터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SLS라고 하는데 이 SLS는 이제 이 서비스 그 개념이죠. 배송에 대한 그 서비스인데 쇼피 배송 솔루션을 통해 통관부터 현지 배송까지 올인원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이 들어와서 국내 배송지죠. 두라나 용성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두 군데 업체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그냥 국내 배송만 보내시면 끝이에요. 일단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통관을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신경을 이제 안 쓰셔도 돼요. 크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 그 집하지까지만 배송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쇼피에서도 보면 이제 픽업 서비스도 또 해주기는 합니다. 근데 픽업 서비스가 좀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양이 좀 많을 때 이때 한번 픽업 서비스를 한번 받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배송 처리 방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배송은 셀러가 이제 전담적으로 해서 셀러가 무조건 책임지고 두라나 용성 쪽으로 보내셔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출고 기한이에요. 출고 기한이 기본적으로 이틀로 되어 있는데 4일 이내에 무조건 스캐닝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주문 들어오면 오늘부터가 아니라 다음 날부터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이틀 이내에 보내셔야 이게 4일 이내에 스캐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쇼피에서는 이틀 이내로 반드시 보내시라고 이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안전하게 배송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해외로 이제 배송이 되겠죠. 자, 쇼피에서 이제 보면 이제 쇼피에서 이제 전담을 하죠. 자, 인천공항을 떴어요. 떠서 각 나라별로 그 넘어가겠죠. 그 나라 이제 운송 창고에 이제 들어가는데 쇼피는 이제 뭐 김포나 인천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동남아 고객한테까지 이제 해외 배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배송을 해주는 이제 회사가 이제 김포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이 김포에 어, 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통해서 이제 해외 그 나라죠. 그 나라의 그 배송 업체죠. 배송 업체에 특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닌자벤이라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를 통해서 이제 실제 고객한테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배송도 보면 우리나라가 참 편한 게 뭐냐면 전화가 오겠죠. 배송 기사가 전화 와서 이 상품 어디다 둘까요? 그랬더니 뭐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문 앞에 놔주세요. 뭐 옆집에 맡겨주세요. 무슨 우리 집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 앞에 안에다가 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해외는 만약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100%다 도난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수취자죠. 주문자의 그 수취자의 그 사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사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100%다 분실이기 때문에 이 배송 그 해외에 있는 그 배송 업체들은 반드시 사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도 이거 한 적이 있는데 배송 기사가 대신 자기가 직접 사인을 해가지고 옆집에다 맡겨놓은 그런 게 있었는데 아주 난리가 났었죠.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국가별 배송회사 이제 채널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스탠다드 익스프레스 코리아가 되어 있는지 그냥 확인만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COD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현장 결제, 현장에서 직접 현금 결제를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인도 결제 방식이라고 하는데 택배 기사가 가요. 뭐 오토바이를 끌고 가든 이제 차를 끌고 가든 가가지고 고객하고 이제 주문자하고 이제 연락을 하겠죠. 집에 있냐 없다. 뭐 언제 오냐 뭐 그러면서 이제 직접 가죠. 직접 가서 상품을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고 그 고객은 뜯어보겠죠. 뜯어보고 상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하죠. 맞다 그러면은 그때 자기 주머니를 뒤져서 현찰로 이렇게 지불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쇼피에서 걱정할 문제고요. 판매자는 그대로 이제 다 정산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큰 문제 없이 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캐시온 딜리버리라고 해서 COD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n SLS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만하고 태국이 그렇습니다. 대만은 YTO라는 배송사가 있어요. 여기 김포에. 그 다음에 태국은 캐리라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김포 쪽에 보내셔야 돼요. SLS를 통해서 둘 하나 용성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대만이나 태국을 한다라고 하면 대만은 YTO, 그다음에 태국은 캐리 이쪽으로 들어가서 직접 회원 가입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운송장 번호도 이렇게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좀 불편함이 좀 따라요. 그러니까 SLS를 하면 스캐닝만 되면 알아서 운송장 번호가 자동으로 시스템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하긴 하는데 YTO나 캐리는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YTO를 이제 통해서 이제 가는데 여기도 대만도 COD예요. 캐시어 딜리버리 해가지고 배송받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소지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집이나 회사나 내가 설정한 그 주소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배송이 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편의점 픽업을 되게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세븐일레븐을 좀 많이 선호를 하고요. 한 80% 정도가 세븐일레븐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주문을 해놓고 깜빡 잊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픽업을 하게 되면 원래는 1%의 그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현재는 쇼피에서 부담을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언제 또 판매자한테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두 개를 다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한 가지만 이제 선택하는 판매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게, 근데 판매를 해보니까 편의점 픽업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자, 태국은 캐리 업체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6월 달이죠. 6월 25일, 6.25를 기점으로 해서 배송 채널 이제 판매가 재개가 됐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류 서비스는 이제 두라 여기 좀 수정할 사항이 있는데 두라에 보면 김포시 고촌읍 테리로 179번 길인데 요 주소가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으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보시게 되면 별도의 주소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성은 이제 화성 그 동탄에 있습니다. 그 지하에 있어요. 건물에. 그냥 들어가서, 쇼피 그 상품 그냥 배송해요. 그러면은 그냥 놓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스캐닝 다 해서 그냥 배송 시스템을 타고 이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리는 이제 여기도 고촌읍 179번 길이었는데 이 캐리도 보면 이제 SLS의 그 두라 지파지하고 주소가 동의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주소가 변경이 될 거고요. 그다음 YTO도 여기도 김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따라서 가시면 되고 배송 기간은 이제 대체적으로 뭐 5일 아니 그러니까 7일에서 그러니까 빠르면 5일, 정말 빠르면 5일. 근데 요즘은 항공화물 잡기도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하시면 되고 좀 늦어진다라고 하면 한 15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 자,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요거는 다 영어로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각 나라별로 이제 뭐 말레이어나 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어를 별도로 난 쓰겠다라고 하시면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굳이 쉬운 영어 놔두고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그냥 영어로 그냥 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어 번체자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외래어가 많다 보니까 영어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어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쇼피에서도 그거는 정책상 그렇게 봐주기로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태국은 이제 원래는 예전에는 태국어 쓰라고 했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편하긴 해요. 자, 베트남도 베트남어를 반드시 쓰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영어로 등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브라질을 만약에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포르투갈어로 남미는 스페인,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는 브라질밖에 없고요. 그 외 나라는 다 스페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어나 포르투갈어를 쓰시는데 잘 모르는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친숙한 그냥 영어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번역 서비스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해주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제 만약에 바하사 언어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면 별도로 영어로 등록을 하시고 번역 요청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번역 요청을 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그냥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가품 판매 방지 리스팅 주의사항 이게 있어요. 그래서 가품과 관련돼서는 실제 내가 상품을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에서 일단 1차적으로 걸러냅니다. 시스템에서. AI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시스템에서 지가 알아서 걸러내요. 자, 검수 대상은 샵에 리스팅된 모든 상품. 처음에는 그러니까 가품을 이제 많이 판매를 하시는 그러니까 한국 유저들은 그닥 이렇게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주로 이제 중국 셀러나 아니면 그 현지 로컬 셀러들이 가품을 짝퉁들을 좀 많이 판매해서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품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아예 적용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모두 이제 다 검수를 하게 되면 모두 다 걸러내느냐? 다 걸러내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에서 검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 국가는 이제 모든 국가예요. 그 다음에 진품을 나타내는 키워드. 요 단어 있죠.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실제 뭐 수건서를 이제 제출했고 했다라고 하시면 이런 키워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키워드가 탁 걸러내잖아요. 시스템에서 걸러내거든요. 걸러내면 얘가 직접 뭐 정품 수건서를 또는 인보이스를 제출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판매자라면 당연히 삭제가 되고 또 페널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를 상품명, 상품 소개, 그다음에 상품 이미지와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샵에 또 내 미니멀이죠. 샵 소개 글에 이게 뭐 정품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쓰실 수가 없어요. 네, 해당이 되신 분들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진품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될 겁니다. 자, 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상품 검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데, 브랜드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셀러라면 랜덤하게 진품 증빙을 요구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제출했다면, 그게 통과가 되는 건데, 살짝 올려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딱 걸리게 되면, 자, 진품 그 증빙 서류를 안 냈어. 그러면은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버티다가 안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상품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상품이 삭제가 되면 잘 판매를 해가지고 댓글도 많이 이제 구매 후기가 많이 달렸을 거잖아요. 이걸 이제 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레이팅도 막 쌓이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삭제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팅이 많이 달리면 판매도 굉장히 좋아요. 판매량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리스팅 할 때 반드시 나는 이제 수건서가 있다. 라고 하시면 이거는 이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또 그런 분들 계세요.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구매한 영수증 있죠. 영수증을 뭐 구매 인보이스 증빙으로 이쪽에서는 보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사다가 내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그 브랜드 업체에서부터 내가 이 업체한테 주지 않았는데 왜 판매를 하느냐 해가지고 클레임을 걸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판매를 할 때 진품 증빙 서류를 다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좀 걸리는 그런 브랜드가 있죠. 화장품, 패션, 스포츠, 뭐 전자제품 지금 나열되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으니까 뭐 요거 좀 참고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어, 요건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그 사용 시 또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이 태그 사용 시 할 때 보면, 아, 나는 공식 판매처다. 공식 판매처가 아닌데, 뭐 이런 걸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못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또 걸러내기도 하고요. 뭐 적발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이제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어, 정도를 좀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다 보면 이제 쇼피에서 인증하는 셀러들이 있어요. 뭐 오피셔멀, 그다음에 프리퍼드 셀러. 프리퍼드는 뭐 선호하는 셀러죠. 선호하는 판매자 해가지고 이제 이게 붙어요. 그래서 CCB나 FSP 뭐 가입 셀러드 뭐 이게 아닌 경우인데, 같이 태그를 이렇게 살짝 써가지고 같이 공식 판매처인 양 이렇게 강조하는 행위, 어, 사람들을 좀 이렇게 기만하는 행위들이 있죠. 그러고는 금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는 반드시 리스팅 작업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공식 판매처 여기 보게 되면 공식 판매처, 공식 유통사가 아닌 셀러가 상품 이미지에 로컬 벤더라는 태그를 붙여서 구매자를 호도하는 행위를 이제 금지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브라질에 있는 로컬 벤더다라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미지에다가 캡처해서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요 배너는 이제 자동적으로 붙게끔 되어 있거든요. 쇼피에서 붙여주게끔 되어 있는데, 요걸 살짝 capture해가지고 살짝 넣는 행위, 요거는 금지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프리퍼드 오른쪽에 있는 요 상품들을 보이시죠? 요 상품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도 보면 쇼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프리퍼드 셀러라는 태그를 자동적으로 붙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붙는데 이것도 캡처해가지고 넣는 행위, 이것도 금지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태그에도 넣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또 캡처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하지 마세요. 나중에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장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외부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박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난 의류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런 어, 폴리백이죠. 비닐로 되어 있는 폴리백을 이제 사용하시는 걸 대부분인데, 이게 터지거나 또는 이게 뭐 날카로운 것에 닿아서 뭐 찢어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박스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보내시는 분들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박스 포장이 원칙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박스 두께에 따라서 이제 무게가 또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뭐 완충 기능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골이 좀 이렇게 깊은 것들 있죠. 박스 두께가 좀 있는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요. 비골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박스 두께가 좀더 하죠. 그래서 완충 기능은 중상 정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포장을 하실 때 좀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포장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완충제를 이제 개별 포장을 하시게 되는데, 완충제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뽁뽁이를 많이 쓰죠. 뽁뽁이를 많이 쓰는데, 특히 그 샴푸를 판매하시는 판매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펌핑이 있죠. 이 고리가 되어 있어서 펌핑이 되어 있어서 꾹꾹 짜면 이게 액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상품들도 보면 잘 깨져요. 그러니까 100개 보내면 한 20개 정도는 이게 파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뽁뽁이로 뭐 이렇게 몇 번 싸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뭐 완벽하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깨져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만 좀 조심해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하시면 이게 보시게 되면 스티커 있죠. 깨짐 주의. 이 스티커를 좀 이렇게 부착하는 것을 좀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스티커 안 붙이고 이제 박스에 담아서 이제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갔는데 이게 만약에 파손이 됐죠. 그럼 파손을 했으니까 변상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변상을 안 해줘요. 예, 이유가 있어요. 왜 반드시 스티커를 붙이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붙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변상을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깨질 수 있고 좀 파손이 좀 우려된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어, 스티커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쇄하는데 뭐 인쇄 스티커도 뭐 그냥 비싸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해서 좀 상품을 준비하셔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답변인데요. COD의 정의와 장단점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COD는 이제 캐시 온 딜리버리로 구매자가 물품 수령 시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그러니까 현찰 박치기죠. 직접 내가 물건 보고 받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온라인에서도 이제 이런 게 하지만 오프라인 무역에서도 이런 COD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은 이제 구매자가 선호하죠. 그래서 주문건에 대해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이 있고요. 이제 미수치 반품 및 뭐 대금 결제 거부, 나 돈 안 내, 뭐 이렇게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쇼피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셀러들은 이제 물건이 나간 거에 대해서 반드시 정산을 받게끔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COD가 가능한 마켓은 이제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A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이쪽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대만은 현지 편의점 세븐일레븐이죠. 그 락커에 배송이 되면 바이어가 찾아가는 형식인데 여기 또 보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현지 운송사에서 배송 시에 바이어에게 연락해서 직접 현금 지불을 후 수령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API 연동은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데 상품 관리, 재고 관리, 주문 관리 모두 가능합니다. 이게 나는 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로 국내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를 통해서 유료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무료가 있죠. 카페24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품을 이제 보시다 보면 이제 범프 나우라는 게 있어요. 상품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무료 기능이고요. 해당 상품군을 최신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팅을 하잖아요. 맨 상단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내 상품 방금 등록했다고 해가지고 내 상품이 맨 상단에 와 있겠냐? 아니에요. 저기 먼 안드로메다까지 아마 가 있을 겁니다. 그걸 맨 앞으로 와주는, 뽑아주는,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범프 나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4시간까지 그 시간제가 4시간이에요. 딱 4시간 후에 다시 한번 설정을 또 할 수 있어요. 모든 상품에 다 해당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5개 상품만 되고요. 어떤 국가는 뭐 4개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상품 등록하시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상품 등록한 이후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쇼피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대신 등록을 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허락을 만약에 판매자님이 직접 하신다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음, 그 쇼피에서 이제 그 대행 업체를 이제 그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행 업체에서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사용하실 때는 상품 가격에서 실제 판매 가격에서 마케팅 비용도 같이 녹여서 판매가를 좀 많이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최초 등록가는 좀 여유 있게 25에서 한 30%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업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이렇게 업을 해서 합니다. 좀 많게는 70%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비싸지죠. 그러면은 나중에 마케팅 비용에서 뭐 할인폭을 뭐 이렇게 준다든지 바우처를 준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의 그거 있죠. 판매가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판매가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조 단가가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품 가격을 10% 이상 업을 하면 페널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유 있게 항상 여유 있게 상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이상 그러니까 9.9%까지만 가능하겠죠. 가격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자, 그다음 판매 금지 품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고 해서 이제 국가별 판매 금지 카테고리 확인할 수 있는 그 쇼피 코리아 그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자, 샵에 물건을 넣는데 쇼피샵에 검색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검수를 합니다. 시스템에서 검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또 이렇게 넓게 대형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그런 코스메틱 이렇게 등록을 해버리면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 나중에 하실 때도 요령이 있는데 중간 키워드들을 좀 이렇게 조회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상품 구매하기 버튼이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로그인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상품을 못 사게끔 이제 시스템에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로그아웃 하신 후에 보시면 상품 구매하기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통신 판매, 그러니까 국내에서 온라인을 하시게 되면 통신 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구매 안전 이용 확인증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필요 없이 그냥 해외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통신 판매 신고가 안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시면 크게 무방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작권과 관련된 이제 문의인데요. 아무거나 캡처해서 등록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활용해서 이제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캡처해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변형을 한번 하시는 것이 좀 좋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컨텐츠를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작권 소유자가 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모델 같은 경우 있죠. 내가 저기 어떤 쇼핑몰에 나 모델을 썼는데 왜 어떤 이상한 업체에서 이렇게 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람이 모델로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저작권과 관련돼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상품은 상품 그 자체로서 별도의 촬영을 하시거나 어떤 편집을 통해서 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전자기기 제품도 판매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데 전자기기도 판매가 가능하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세프티 마크, 그러니까 안전 마크죠. 안전 마크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품에 이제 그 전기 코드선이 있죠. 코드선이 뭐 3개짜리 있고, 뭐 2개짜리 있고, 뭐 11자로 돼 있고, 뭐 나라별로 다 틀려요. 뭐 볼트수도 다 틀리고, 그거를 좀 이렇게 잘 맞춰서 해주시는 것을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내장되어 있는 거다, 내장형이다, 분리형이다,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MSDS라는 걸 이제 쇼피 쪽에 제출하셔서 선적이 가능할까요? 라고 미리 사전에 알아보신 후에 상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쇼피 물리팀의 그 이메일을 적어놨으니까요. 여기다가 한번 문의해 보시고 제품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10가지가 안 될 경우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10개를 해야 나중에 쇼피 그 모래 그 데코레이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판매자말로 이제 그 장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0개 정도를 올려놔야 그다음에 그 기능에 뭐 상품을 끌어오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10개 정도 이렇게 해야 아마 적절하게 아마 되실 겁니다. DTS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었고, 송장 출력 전용 프린터 용지가 있나요? 그래서 일반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니까 어때요? 그냥 일반 프린터로 해서 가위로 이쁘게 오려서 그냥 테이프 발라서 그렇게 보내셔도 되고요. 양이 좀 많아지게 되면 이제 전용 프린터 그 라벨지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게 띄어서 출력해서 띄어서 그냥 부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거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배송 포장 그 가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과 좀 동일하고요. 자, 판매 대금이 됐는데 페이오니아 계정으로 언제 들어오나요? 라고 이제 나오는데 주로 이제 2주 단위로 그 계정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신청을 하시게 되면 내가 설정했던 페이오니아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했을 때 그 처음에 그 계좌로 내가 신청한 계좌로 뭐 농협이다 뭐 신한이다 그러면 그 계좌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단위로 그 정산이 한 달에 2번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2번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배송이 완료된 건에 한해서만 정산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쇼피가 페이오니아로 이제 정산을 이제 넘겨버리면 이제 페이오니아 그 계정에 이제 들어갑니다. 내가 직접 페이오니아 계정에 들어가서 이거 얼마나 들어왔는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차 떼고 포 떼고 정산되어 들어온 이제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확인하신 후에 실제 내 계좌로 들어올 때 그때도 페이오니아 그 수수료가 이제 떼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율과 관련돼서 환차 손이 날 수도 있고요. 환차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자세한 거는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은행 그 계좌로 인출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은행은 이제 하루에서 이틀 정도 페이오니아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시잖아요. 뭐. 그러면 다음 날이나 아니면 빠르면 그날 내 계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0.9% 인출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것도 별도의 그 신규 페이오니아 가입자만 가능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혜택인데 이걸 못 받죠. 0.9%. 좀 더 비싸게 좀 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 수수료는 링크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죠. 링크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산 내역을 볼 수 있나요? 당연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 인컴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거를 이제 메뉴에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기간을 이제 설정하시면 되고요. 엑셀 파일로 추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만약에 이제 이번 달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월이다. 그러면 1월 달 이렇게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정을 하셔가지고 엑셀 파일로 미리 다운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넘는 거를 이렇게 나중에 한 번에 받겠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이게 다운받기가 어렵더라고요. 조회도 안 되고. 그래서 판매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날, 그달이죠. 그달에 그 엑셀 파일을 미리 다운받아 놓으시고 그런 자료들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상품 대리 등록 요 서비스는 쇼피에서 좀 해줘요. 그래서 단 한 번,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이에요. 단 한 번 무료로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대리 등록을 해주시는데 최소 상품 4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시면 나는 어떤 상품들을 좀 판매를 하고 할 예정이에요. 이제 나중에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담당자하고 같이 얘기하셔가지고 카테고리 정도는 이런 거 한번 올려볼까요?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로그인 그 아이디하고 필요한 자료를 좀 주시면 대리 등록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시면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정확한 가격은 나오지 않더라도요. 상당히 좀 판매가를 아예 높이세요. 높여야 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상품을 몇 개나 올릴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1000개부터 시작을 하고 3000개, 5000개, 최대 10,000개까지 일반 리셀러의 경우에는 1만 개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2만 개는 이제 그 오피셜 몰에 이제 등록을 하셨을 때만 2만 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1만 개까지 가는데 조건들이 있어요. 1000개에서 3000개 가는데 뭐 어느 기간 내에 몇 건의 주문건이 있어야만 이제 3000개로 가고요. 또 5000개로 가고 10,000개로 갑니다. 많이 판매가 되면 될수록 상품 개수가 점점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일반 그냥 간간히 이제 판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가실 수 있는 단계는 5,000개까지가 한도고요. 그 다음에 프리퍼드 셀러 같은 경우에는 1만 개까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을 계속 유지를 못 하시는 경우에는 만약에 1만 개까지 올렸다가 나중에 뚝 떨어져요. 5,000개로. 그러면 기존에 올려놨던 상품들도 다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건, 프리퍼드를 좀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2만 개는 아까 오피셜 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답변 시간까지 해가지고 오늘 챕터 2 쇼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챕터 2 쇼피 챕터 2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